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것이 쓰기 파트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작문을 한다는 게 조금은 쉽지 않잖아요. HSK 4급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작문을 하는 것을 잘 기초를 닦아놔야 5급이랑 6급까서도 조금은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쓰기 작문 파트는 조금은 나만의 그 기술과 노하우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그림과 제시어가 제시가 되죠. 그래서 적중 문제를 좀 다양한 방면으로 풀어볼 거고요. 자,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풀이 순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거랑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이 있어요. 명사를 내요. 명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아니? 그럼 명사가 나왔을 때는 어떤 전략으로 이 작문을 해야 하지? 이런 출제 의도와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를 쭉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는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뭐 전문가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도움을 받아서 나만의 해답법을 많이 알고 계셔서 다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 아이가 좀 귀엽게 지금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싱이라는 깨다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그림이랑 같이 이 아저씨가 사람인데 지금 되게 열심히 뭔가를 쓰고 계세요. 근데 제시어는 르지입니다. 그럼 일기를 쓰다라고 적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맛있어 보이는 빵이 있어요. 그래 놓고 시향하면 향기롭다라는 형용사예요. 이제 각각의 사실 이 단어를 몰라도 그림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죠. 내가 몰랐어. 근데 그림 보고 좀 알겠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향이 나왔으니까 빵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향기롭다라는 형용사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갈게요. 자, 그럼 내가 96번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그럼 내 이 그림과 제시어를 봤어. 그럼 내가 생각해야 할 게 뭔가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품사입니다. 싱은 깨다라는 동사야. 그럼 난 이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4급 쓰기 파트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책들이 품사로 정리가 돼 있어요. 왜일까요? 품사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론서라던가 책들이 다 동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명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도 죄다 왜 그러냐면 출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명사야, 동사야, 형용사 이 세 개는 꼭 내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깨다, 잠에서 깨다라는 거. 술 주자에 별 보이죠? 나 깼어. 뭐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깨다라는 동사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이가 참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 문장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통은 문장은 주어랑 수라 있으면 끝나요. 사실은 어여쁜 아이가 맛있게 밥을 먹는다 할 때 어여쁜과 맛있게 없어도 나는 먹는다만 갖고도 문장은 돼요. 근데 어여쁜, 맛있는만 갖고는 문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뭐 했다만 하시면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랑 수어의 틀만 만들어 놓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목적어까지 주술목만 만들어 놓으면 문장 끝나요. 사실은 미사여구를 많이 넣어도 문장이 어순이 안 맞거나 구조가 안 맞으면 점수를 못 얻는데 짧게 그냥 간결하게 써도 딱 메시지가 주어, 수로, 목적어로 깔끔하게 전달만 되면 점수를 줘요. 잘 주죠.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이 아이니까요. 그냥 워나 타로 하셔도 돼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자 타를 쓴다고 해서 뭐게 틀린 처리는 되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아이면 아이 아니면 나, 너, 다 상관없어요. 주어를 잡는 게 중요한 거죠. 하이즈. 수어는 싱이에요. 동사는 보통 수어로. 아이가 깼다만 쓰셔도 하이즈 싱러만 해도 답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을 가질 근데 싱러 하이즈 하면 틀리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길게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동사인지 알아. 그럼 주어 뒤에 놓으면 되잖아. 그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문장을 확장을 하죠. 근데 또 말이 그렇다고 하이즈 싱러로만 쓰면 좀 그렇잖아요. 나만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동사 나올 때 무조건 뒤에 러 쓰면 되겠어. 그런 것도 나의 하나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 주어랑 수어 쓰고 러를 쓰는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이죠. 근데 아이가 깨요. 깨는데 언제 깨는지 이야기해주면 좋잖아요. 그 문장이 좀 확장이 돼서 점수가 조금 더 괜찮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일 7시, 뭐 매일 6시, 아니면 뭐 어제는 7시에 깼어. 이렇게 갈 수 있죠. 시간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수로 앞에만 쓰시면 돼요. 孩子 해놓고 每天7点醒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되는 일이라서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每天이 들어가는 경우는 러를 쓰지는 않아요. 그죠? 이왕 쓸 거면 내가 每天을 쓸 거면 每天, 每周, 매주 뭐 이렇게 반복이 되는 내용을 쓸 거면 러를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뭐 독해나 다른 파트처럼 그냥 딱 문제 포인트 정답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부수적인 설명들을 갖고도 내거화 시켜서 다른 동사가 나오건 다른 품사가 나오건 활용해서 문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메이티엔만 배우는 것만 그래 맞아 동사 나오면 주어 쓰고 거기에다 메이티엔 넣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찌우구문도 한번 확장을 해보는 거죠.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하다라는 것도 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什么什么 찌우 什么什么 그래서 아이가 깨자마자 엄마를 불렀어요. 그러면 뭐 하이지 싱만 써도 돼요. 뭐 슈이싱 하고 찌우 찌엄마 엄마를 불렀다 이렇게. 찌아오가 누구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뭐 사역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찌우 구문 엄마 불러 이런 것도 구문 외워놓으면 내가 나중에 다 4급 5급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기 같은 경우엔 정답만 딱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해 드리잖아요. 싹 다 외우세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동사를 봤기 때문에 97번은 한번 명사를 다뤄볼 거예요. 르지 하면 일기죠.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의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지금 이 사람이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 수로, 목적어를 잡으라고요. 그냥 막 무턱대고 쓰지 마시고 주어를 내가 타로 뭐 여자 그림이 있으면 타 여자로 하고 남자 그림이 있으면 타 남자로 하고 아니면 그게 나라고 해봤자 뭐 어쩌겠어. 워라고 하셔도 돼요. 자, 수어는 무조건 있어야죠. 사실은 수어는 있어야 돼요. 수어를 할 거면 일기가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사 나오면 주어나 목적어로 삼기가 좋거든요. 그럼 시에르지가 하나의 세트인 거죠. 일기를 쓰다. 그래서 명사는 목적어로 활용할 때 필요한 수어를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르지가 일기인 것만 알면 시에는 갖다 쓸 수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우리가 확장을 해볼게요. 그가 쓰다라는 문장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어떻게 확장을 시킬까 하면 이분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펜을 지금 종이 위에 두고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거 정자이, 짜이 두 개 다 되죠? 정자이나 짜이를 쓰면 되는 부분이 있구나. 러도 있었지만 메이티엔 맞아. 메이티엔도 쓰면 되겠다. 메이티엔 또랑 같이 오면 좋겠죠? 메이티엔 또 그녀는 매일 뭐 일기를 써. 对他来说对什么什么来说 그죠? 이것도 고급 표현이에요. 그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주어로 삼는 거죠. 일기를 쓰는 건 매우 재밌어.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고급으로 확장이 되죠. 이 두 개가 소화가 되신 분들은 对我来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 문제가 난 어려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재밌다, 뭐 재미없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다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자이나 메이티엔이나 对什么什么来说 같은 구문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98번 문제 볼게요. 우리가 동사 봤고요. 명사 봤죠? 형용사, 요 세 가지의 품사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형용사, 냄새가 好香啊,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향을 향이 좋을 때 냄새가 좋다라는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또 걔 지금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같은 진짜 운동선수 훈련하듯이 그림 봤어, 품사 봤어, 주어, 수어 만들었어, 문장 확장시켜. 요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는 빵만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빵을 먹는 게 나오면은 타나 워나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빵만 나왔기 때문에 빵을 주어로 삼을 수도 있죠. 왜냐면 빵이 향기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엔바오나 뭐 워나 타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시향, 형용사는 수로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뭐가 시향하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面包가 很香 해도 돼요. 그런데 더를 넣어서 명사에다가 더를 넣어서 이것의 뭐가 이 뒤에도 명사가 들어가긴 하죠. 面包的味道 맛이 매우 향기롭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향기롭다라는 아니면은 뭐 음식 그림이 나오고 음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웨이다오라는 단어도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我做的 내가 만든 面包가 왜냐면 어차피 헌샹으로 갈 수밖에 없고 面包로 갈 수밖에 없으면 맛이나 내가 만든 거 이게 다 확장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我买的 내가 산 거일 수도 있고요. 我做的 내가 만든 거일 수도 있죠. 자, 조금 고급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 소화가 안 되시면은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제 고급 표현을 한번 봐볼게요. 刚烤出来的面包, 막 구워서 나온. 가오라는 것도 여기 앞에 불화자를 쓰시면 IBT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KAO를 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카오가 나올 거예요. 부수가 보통 뜻과 연관이 돼요. 불화자가 앞에 있는 게 굽다라는 뜻이 가오야의 그 가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구워 나온 面包가 비에 티도 심심을러 뭐 말할 것도 없지 라는 고급 표현이에요. 뭐 얼마나 향기롭겠어. 그건 더욱이 말할 나위도 없지. 비에 티 심심을러 말할 필요도 없지.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겠어 라는 구문이에요. 어려운 구문이에요. 어려운 구문이지만 나는 어느 정도 사급이 소화가 돼. 5급이랑 이런 거 생각할 때 조금 고급 표현도 익혀야겠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위에 2개만이라도 소화하시면 그것도 좋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 문제를 쭉 풀어봐. 오늘 제가 그래서 동사, 명사, 형용사 3개를 짚었죠. 자, 오늘 이 쓰기 파트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는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 만들고 동사 만들고 뭐 러를 붙이거나 정자를 붙이거나 메이티엔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또 명사 같은 경우도 르지, 시에라는 동사랑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건 헌이나 쩐이나 페이창만 붙이면 돼요. 앞에 주어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오늘 배웠던 뭐 뚜이 시무시물 라이슈어라던가 아니면 비에티 뚜어 시무시물 러라던가 이런 표현들까지도 소화가 가능하시고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나중에 5급 그 이후 급수까지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이 쓰기 이 파트에서는요. 점수 따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단어를 모르고 좀 힘들더라도 주어랑 수어 만들어서 뭐라도 써야겠다 하시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쓰기 이 파트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